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친중파 총리가 축출됐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일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궤로 엮여 있습니다. 예. 묶여서 돌아가는 거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파키스탄의 친중파 총리가 날아간 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뭐 사과하고 과거를 또 다 풀고 뭐 그랬는데, 그게 지금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그 하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30년 영화 제작이 있습니다. 영화 후원은요, 예금주 건국이념보급회 국민은행이고요. 411-401-01-234900입니다. 저도 5만원 냈고요. 만원 이상 내시는 분들은 자막에 이름을 넣어드린다 하더라고요. 예. 자, 지금 파키스탄 총리 축출은 미국의 공작인가? 이게 지금 파키스탄에서 4월 3일날 보니까 친중 성향의 파키스탄 총리가 축출됐다. 의회에서 불신임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친중 친러 했고, 오바마 정권에서 바이든 부총리죠. 부통령. 그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와가지고 지는데 줄 서지 마라. 3번인가 경고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친이계들, 친미파인 친이계들이 딥스테이트 아닙니까? 그쪽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쪽이 갑자기 막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막 그러더만 갑자기 하야 안 하니까 친중파들, 문재인 일당들 끌고 와가지고 합심해가지고 끌어내리고 이제 윤석열 그리고 박영수 뭐 그쪽 특검팀 동원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뭐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파키스탄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는 야 이거 미국이 작업한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근데 파키스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과달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과달항에서 이 원유나 이런 것들 물자가 들어오면은 중국 쪽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나 철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친미 정권이 들어서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봉쇄가 되겠죠. 여기 탄자 들어가는 동네들 몽골, 뭐 한국, 뭐 일본, 그리고 해상에는 핵잠수함, 항공모함 떠 있고요. 필리핀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요. 빨간색은 다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에 지금 탈레반들, 그리고 터키 애들이 신장 위구르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파키스탄이 저렇게 친중 친러 정권이 전복돼 버리고 지금 인도하고 중국하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인도도 지금 갑자기 친중 친러로 살짝 지금 스탠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대만이 봉쇄하고 있고, 지금 미얀마가 지금 친중 군부가 들어섰는데 쿠데타로 잡았죠. 정권 잡았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미얀마 군부 뭐 로힝야족 탄압 제노사이드 결론해가지고, 그리고 북한 미얀마 군부가 미사일 개발 등 협력 재개 가능성이 있다. 이게 2022년 3월 24일날 기사 나왔습니다. 이게 조만간에 미얀마도 정권 갈아엎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력들을 친중파 전부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아마 들어가지 싶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만남 영목 없다, 늘 죄송했다 이건데,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자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야 내가 대통령 좀 하라 하니까는 뭐 이렇게 한 거고, 뒤에서 미국이 봐준 거고, 친이계들, 미국하고 연결돼 있는 딥스테이트들하고 연결돼 있는 친이계들이 이렇게 뒤를 봐주고 해가지고 지금 정권 잡았는데, 그러니까 친미파가 정권 잡은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앞으로 대대적인 친중파 숙청 작업을 하려면은 내치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화해를 하고 뭐 이런 거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아마도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뜰뜰하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하고도 뭐 불의 밤이 났는데 이제 이거를 봉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동원하고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은 아마 한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친중파들 대규모의 숙청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란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봉쇄가 2주 넘었고 뭐 고양이도 잡아들이고 뭐 전염병 퍼뜨린다고요. 지금 뭐 사람들 군부대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다 폐쇄가 됐다고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고 먹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씩 전염병 검사한다 이런 말씀드렸고 상하이에서 미국 공관이 철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고 선전에 이어 길림성도 성 전체를 봉쇄했다. 이쪽은 왜 봉쇄했는가? 이쪽에 조선족 교회가 많은데 이제 조선족 교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 한국, 미국 이렇게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되니까 이게 혹시 또 독립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길림성에 북부정구가 있는데 북부정구의 장성들이 또 대부분 또 장점인 계열이고 조선족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차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외 군사 동향을 쭉 보시면은 미국의 본토에 있던 전략물자, 전시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의 특수부대들이 미국 가서 훈련하고 있고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해병대가 한국 와서 훈련하고 갔고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한국 언론에 안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제7기동군단이야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장이 한미연합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육군 통신전자사령부 사령관이 한국을 방한했고 의문물자들을 지금 다 점검했습니다. 그 미 국방부가 전역 합동지휘 통제 계획을 승인했는데 이게 뭐냐면 육해공 해병대 통신을 이제 일원화한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군사훈련이 작년 말부터 올해 사이 최근까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전쟁 준비는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국방부에서 근무하겠다 뭐 그런 것도 그거지만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최초로 주한미 사령관이 있는 평택 미군기지를 가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5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방한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왜냐면 미군 기지는 미국 땅입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거 나면 아마 전쟁 준비는 완전히 끝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 설치는 친중파들, 뭐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이제 무자비하게 잡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지금 미국에서 이 짜놓은 틀에 따라 가지고 시간표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뭐 타임시트라고 하죠. 그거 짜놓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코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 지금 대북 송금했다고 암호화폐 가지고 대북 송금했다고 계속 지금 나오는데 거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미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보면은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성남시장 2018년 1월달 같으면 아마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성남시장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그리고 한국 정부 뭐 그렇게 연루가 돼 있다고 미 검찰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에 그 제공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친중파들을 무자비하게 한국 검찰, 한국 경찰 플러스 알파 옵션으로 미국 검찰이 이 세 팀이 번갈아 가면서 잡아들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7군 단장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앉혔는데, 예, 보안사 기무사 출신이고 한미연합지구 지휘구조 설계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군대에 들어와 있는 친중, 친북, 뭐 동성애 뭐 등등 그런 세력들 아마 대거 축출하는 작업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작업들 벌어질 거고, 한국군과 미군, 한미연합사가 이제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대규모 훈련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해병대를 독립해서 이제 사성장군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래 되면 이제 해병대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병력도 세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기 싫든 간에 한국과 윤석열 정권 이 편먹고 지금 전쟁 준비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조금 이 준비가 안 돼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지, 한국만 정권 바뀌고 뭐 훈련 4월 뭐 중순에 뭐 대규모 실제 장비 병력 동원해서 훈련 한번 하고 나면은 뭐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갈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 되기 전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계획은 이겁니다. 그 북한에 있는 북한군들이 배가 고파서 만주 쪽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흘려보낼 겁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들 중에는 미국으로 망명한 장성들도 있고 뭐 이 지휘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가지고 침투시킨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부대 이끌고 저기 만주 쪽으로 그냥 흘러가게끔 구멍만 뚫어주면은 배고픈 뭐 북한군들 뭐 10만 20만이 그냥 총 들고 절로 올라가면은 그 침략이 아니고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뭐 세력들, 반 시진핑 세력들, 장점인 계열 세력들하고 뭐 연계가 되고 하면은 이 만주 지역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아수라장이 되고 미국은 계속 뒤에서 무기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주에서 완전히 뭐 이 한바탕 난장판이 벌어지게끔 그런 말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그 아조프 민병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특수부대 애들 뭐 이런 애들한테 계속 무기, 물자 이런 걸 대주면서 전쟁을 장기화로 질질 끌게끔 만드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바로 턱 밑에다가 친미 반러 국가를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중국의 바로 턱 밑에 있는 북한을 미국이 뭐 이런저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무기 대주면서 이제 만주로 올라가서 약탈을 하게끔 거기를 난장판을 만들게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한국군이 뭐 중국군이나 북한군하고 치열하게 교전을 해가지고 소멸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한국군은 이 또 다르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란 나라를 미국은 여기는 미사일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군이 직접적으로 북한군이나 중국군하고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배고픈 북한군들이 만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사실 이 북한군이 한 100만 이상 되는데 걔들이 배고픈 늑대입니다. 그리고 살인 병기인데 걔들이 북한에 있으면요, 북한을 점령하러 한미연합군이 들어가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뭐 몇십만이나 되는 이런 그 북한 병력이 만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구멍을 터가지고 흘려 보내놓고, 그러면 북한이 텅 비면은 그때 한국의 해병대나 한미연합사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지 해방, 소위 말해서 그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북중 접경 지역에 배치가 되고 저기 장산곳 이쪽에 한국 해병대가 배치되면은 중국군은 지금 만주 쪽에서는 배고픈 북한군이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 한국군이 이렇게 밑에서는 백업하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한국군이 저 만주로 쳐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북한군하고 중공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배고픈 북한군이 눈에 비는 게 없을 건데 이게 난감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한국군은 뒤에서 그냥 잘 싸운다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 전략이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북한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군사재판에서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이 간첩죄에 대해서는 단심으로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기승전 무기징역 때리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내에 있는 친중파들, 친북파들을 싹 다 소탕하는 그러한 작업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밀값이 1년 만에 70% 폭등했다 그러고 지금 곡물 수급 불안에 걸어 잠그는 국가들 식량의 무기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농산물 좀 수출 안 한다 그러고 러시아가 또 적성국에 농산물 수출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미국은 의도적으로 그 밭을 갈아엎게끔 그 보조금을 주고 인위적으로 이 식량난을 만들었습니다. 밭을 갈아엎으면 보조금 1.5배, 밭을 안 갈아엎으면 벌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밭을 다 갈아엎었는데 중국이 미국에서 옥수수, 콩 이런 걸 사가지고 가서 돼지한테 사료로 줍니다. 근데 돼지 사료가 지금 뭐 폭등을 해버리면 돼지고기가 폭등하니까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식량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폭등하지 밀가루 폭등하지 그러면 내부에서 폭동이 일납니다. 폭동.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냥 중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국 뒤옆에 있는 그런 친중 국가들 정권을 다 갈아엎어 버리고 북한이 이제 만주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뭐 거기서 아수라장 만들어 버리고 한국이 북한까지 점령을 하게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올 연말 되면 이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기업들 다 빠져나오면 돈이 없으니까 뭐 식량이나 기름을 살 수 없겠죠. 가스를 살 수 없겠죠. 그러다면 이제 안에서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나고 그걸 또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하다 보면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러면 또 군벌들이 또 치고받고 일어나고 원명 교체기, 명청 교체기 뭐 그럴 때 뭐 홍건적인 난도 생기고 많은 난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봉쇄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를 말려 죽이겠다. 식량 자원 다 끊어가지고 식량 끊고 반도체 끊고 뭐 물자 가스 끊고 석유 끊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려 죽이겠다. 그게 지금 미국의 전략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대규모 전쟁을 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북한군한테 무기 대주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제 장점인 계열 뭐 그쪽 딥스테이트 계열 그쪽하고 저기 시진핑 계열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은 장점인 계열에다가 무기 대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지게끔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하고요. 미국의 국제 정세 이 패권 전략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 뭐 최근에 윤석열 당선자 만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묶음으로 지금 엮여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같이 큰 눈을 가지고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영화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